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 부용지에 맑은 물이 흐르는 언덕 위, 왕이 홀로 마음을 닦던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정각. 성스러운 마음을 기른다는 뜻을 가진 이곳은 조선 왕실이 추구했던 이상적 군주상이 건축으로 구현된 곳입니다. 화려한 궁궐 전각들 사이에서 유독 소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작은 건물. 그 안에는 500년 조선 왕조가 지켜온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창너머에서는 창덕궁 성정각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궁궐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성정각, 왕의 수양 공간. 성정각은 창덕궁 후원 부용지 일곽에 자리한 건물로 정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용지는 부용, 즉 연꽃이 피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군자의 덕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깨끗하고 고귀한 꽃을 피운다 하여 성리학에서 군자의 품성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바로 그 부용지를 바라보는 언덕에 성정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정이란 마음을 성스럽고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맹자의 마음을 다하면 성을 알고 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는 구절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성리학적 수기치인, 즉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는 사상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입니다. 정조를 비롯한 조선의 왕들은 이곳에서 학문을 닦고 심신을 수양하며 성군이 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용지 주변에는 주암루, 서양각, 영화당, 농수정 등 여러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성정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조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암루가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활쏘기를 하던 공적 공간이었다면 성정각은 왕이 홀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적 공간이었습니다. D. 건축적 특징. 작지만 완벽한 건축. 성정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작은 건물로 팔짝 지붕을 얹었습니다. 궁궐 건물치고는 매우 소박한 규모입니다. 경복궁 경회루가 정면 7칸, 창덕궁 인정전이 정면 5칸인 것과 비교하면 성정각의 3칸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작아도 건축의 격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기단은 자연석을 이용해 낮게 쌓았습니다. 높은 기단을 쌓아 권위를 드러내는 대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땅과 가까이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천고지비의 원리를 건축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초석 위에는 네모 기둥을 세웠습니다. 궁궐의 주요 전각들이 둥근 기둥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성정각은 각기둥을 사용했습니다. 둥근 기둥은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난 기둥은 땅을 상징합니다. 성정각이 각기둥을 선택한 것은 이곳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땅에서 실천하는 공간임을 나타냅니다. 공포는 입공계 양식을 사용했으며 장식을 최소화했습니다. 다폭의 공포처럼 화려한 장식 대신 간결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는 입공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수양을 중시했던 건물의 성격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지붕의 처마 곡선은 부드러우면서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들린 처마는 화려하지만 경박해 보일 수 있고 너무 평평한 처마는 무겁고 답답해 보입니다. 성정각의 처마는 그 중간에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단청은 은은하게 처리했습니다. 화려한 금단청이나 극기단청 대신 가장 기본적인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여 소박함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담하면서도 품이 있는 자태를 보여주는 성정각. 작은 건물이지만 그 안에는 조선 건축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3. 내부 공간의 세밀한 구성. 성정각의 내부는 온돌방과 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에서 온돌과 마루의 조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돌은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장치이자 따뜻한 기운을 받아 몸을 이완시키는 공간입니다. 마루는 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바람을 통하게 하여 시원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성정각의 온돌방은 겨울철 독서와 사색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부용지를 바라보며 왕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경전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 성리대전, 근사록 등 성리학의 핵심 텍스트들이 이곳에서 읽혔을 것입니다. 마루방은 여름철 시원하게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던 곳입니다. 부용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왕은 마루에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창호는 사분한문과 교살창으로 구성되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했습니다. 사분한문은 4짝으로 된 문으로 완전히 열어젖히면 내부와 외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는 안과 밖,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통한다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교살창은 나무를 교차시켜 만든 창살로 은은하게 빛을 걸러주면서도 바람은 통하게 합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책을 읽기에 적합한 은은한 조명을 만들어냅니다. 천장은 연등 천장으로 처리하여 공간감을 높였습니다. 연등 천장은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천장 구조로 건물의 뼈대를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이는 허식을 버리고 본질을 드러낸다는 성리학적 가치관과 일맥상통합니다. 벽면에는 서가를 두어 경전과 서적을 보관했습니다. 왕이 언제든 손을 뻗으면 책을 꺼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벽면에는 역대 성군들의 격언을 적은 현판이 걸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순의 덕, 탕무의 지혜, 문왕의 인자함을 기억하기 위한 글귀들이 왕의 눈에 항상 들어왔을 것입니다. 4. 부용지 일곽과의 유기적 조화. 성정각은 부용지를 중심으로 한 건축군의 일부로서 주암루, 서양각, 영화당, 농수정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부용지 일곽은 단순히 여러 건물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각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완결된 세계입니다. 주암루는 부용지 북쪽에 위치한 2층 건물로 책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정조는 이곳에 규장각 도서를 보관하고 신하들과 함께 경연을 열었습니다. 만천명월주인홍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맑은 시냇물과 밝은 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자연을 벗삼아 학문하는 선비정신을 나타냅니다. 서양각은 부용지 서쪽에 있는 작은 건물로 왕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입니다. 서쪽을 향한다는 이름처럼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영화당은 부용지 남쪽에 위치하며 영원한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고결한 덕을 영원히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농수정은 부용지 동쪽 언덕에 있는 정자로 물을 익히다, 즉 학문을 깊이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용지 주변의 각 건물은 모두 학문과 수양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정각은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수양의 공간이었습니다. 주암루가 공식적인 학문 공간이었다면 성정각은 홀로 마음을 닦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용지의 맑은 물은 왕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왕은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물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물도 흐리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심증리, 마음이 곧 진리라는 깨달음을 부용지의 물을 통해 얻었을 것입니다. 사계절 변하는 자연의 모습도 왕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연꽃이 피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을 보며 왕은 천리의 운행과 인간 본성의 회복에 대해 사색했을 것입니다. 특히 성정각 앞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름을 잃지 않아 절개를 상징하고 느티나무는 넓은 그늘을 만들어 덕을 베푸는 군자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나무들과 함께 성정각은 자연 속에서 덕을 기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5. 조선 왕들의 성리학적 이상. 성정각이 조성된 배경에는 조선 왕실의 깊은 성리학적 전통이 있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조선을 건국하고 유지해온 사상적 기반이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수기치인, 즉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치의 근본이 외적인 제도나 법이 아니라 통치자의 내면적 덕성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왕이기에 더욱 자신의 내면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조선 왕실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천자의 개념은 단순히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정조는 특히 이러한 자기 수양을 중시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학문을 게을리하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하여 학문을 진흥시키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여 개혁 정치를 펼치고 초계 문신제도를 만들어 젊은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내면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는 그가 얼마나 학문과 수양에 열정을 쏟았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경전을 읽고 틈틈이 역사서를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정치 현안을 고민했습니다. 성정각과 같은 공간은 그러한 왕의 자기 성찰을 위한 물리적 장소였던 것입니다. 건축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규정하고 촉진하는 장치입니다. 성정각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왕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성찰하는 모드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규모, 절제된 장식, 조용한 위치, 자연과의 조화. 이 모든 건축적 요소들이 왕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으로 침잠하게 했습니다. 6. 존천리거인욕의 실천 공간. 성리학의 핵심 명제 중 하나는 존천리거인욕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심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자가 강조한 개념으로 조선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였습니다. 천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 원리이자
인간 본성에 내재된 선한 마음입니다. 인의예지, 즉 인간다움의 근본이 바로 천리입니다. 반면 인욕은 개인적인 욕심, 사사로운 감정,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존천리거 인욕이란 천리를 보존하고 키우며 인욕을 제거하고 억누르는 수양공정입니다. 성정각은 바로 이 존천리거 인욕을 실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경전을 읽으며 천리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사서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의 오경을 통해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또한 주자의 성리대전, 이황의 성학십도, 이이의 성학진묘 등을 읽으며 성리학의 심오한 이치를 탐구합니다. 명상과 사색을 통해 자신 안의 욕심을 제거하려 노력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우고 내면을 관찰합니다. 이른바 정절하는 수양법입니다. 정절을 통해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분노, 집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정조의 문집에는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정사를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알물 이룬다. 성의정심,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자신을 닦고 집안을 다스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케 한다. 이것이 대학에서 제시한 유학의 실천 단계입니다. 성정각은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인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을 실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성찰했던 조선의 왕들. 그들의 겸손한 자세가 성정각이라는 작은 건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7. 건축을 통한 교육의 장. 성정각은 단순히 왕 개인의 수양 공간이 아니라 왕세자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고 엄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연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 경전을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상 앞에서 글을 읽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통한 교육, 건축을 통한 교육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성정각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검소함과 겸손의 가치를 체득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전각이 아닌 작고 소박한 건물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왕세자는 권위와 화려함이 군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정각의 작은 규모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치와 거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절제된 장식은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천리를 따라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건축 그 자체가 교육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왕세자는 성정각에서 스승과 함께 경전을 읽으며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크면 건물이 작아도 넓고 마음이 작으면 건물이 커도 좁습니다. 성정각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천하보다 큽니다. 선생님, 왜 화려한 단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겉을 화려하게 꾸미면 눈이 현혹되어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나무의 본래 빛깔을 그대로 두어 허식을 버리고 진실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문답을 통해 왕세자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8. 사계절과 함께하는 수양. 성정각에서의 수양은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했습니다. 봄이 오면 부용지 주변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모습을 보며 왕은 이내 마음, 즉 측은지심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정각 앞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어납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의 끝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선비의 지조를 상징합니다. 왕은 매화를 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여름이 되면 부용지에 연꽃이 만발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왕은 연꽃을 보며 비록 세상이 혼탁하더라도 나의 마음만은 맑게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성정각 마루에 앉아 부용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땀을 식히는 바람처럼 욕심과 번뇌도 시원하게 내려놓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입니다. 성정각에서 바라보는 가을 단풍은 장관입니다. 화려한 색채 속에서도 쓸쓸함이 느껴지는 가을. 왕은 단풍을 보며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결국 가을 단풍처럼 떨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덕분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습니다. 부용지는 얼어붙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만은 여전히 푸르릅니다. 왕은 눈 덮인 소나무를 보며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개를 생각합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성정각은 사계절 자연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왕에게 가르침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성정각과 그 의미. 성정각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여러 차례 보수되었지만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궁궐이 훼손되고 방치되면서 성정각도 퇴락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거쳐 복원되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대대적인 창덕궁 복원 사업을 통해 성정각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창덕궁 후원 관람 코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용지 일곽을 돌아볼 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외부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를 두고 관람해야 하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성정각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성정각의 소박한 외관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성정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조용히 서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 건축에 익숙한 눈에 성정각의 소박함은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장식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관람객들은 건축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작지만 깊이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왕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군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을 통해 덕을 쌓아야 한다는 가르침.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권위보다 겸손을,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했던 조선 왕실의 정신. 그것이 바로 성정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0. 성정각이 현대에 주는 교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성정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외면을 중시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큰 규모, 눈에 띄는 장식이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SNS에는 과시적 소비와 허세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성정각은 정반대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충실함입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성정각과 같은 공간에서 자신을 낮추고 성찰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내 마음은 바른가? 백성을 위하고 있는가? 현대의 리더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업의 CEO, 정치인, 공직자, 교육자, 부모. 어떤 위치에 있든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정각은 또한 느림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서둘러 달려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하지만 성정각은 멈추라고, 천천히 가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성정각은 본질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과 거대한 규모를 모두 벗겨내도 건축의 본질은 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재산, 명예를 모두 벗겨내도 그 사람의 본질은 남습니다. 바로 그 본질, 즉 인간성과 덕성을 기르는 것. 그것이 성정각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정각. 창덕궁 후원 부용지 언덕에 조용히 자리한 이 작은 건물은 화려한 궁궐, 정각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어떤 거대한 건물보다 깊고 넓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추구했던 이상, 권력보다 덕을,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했던 정신. 정조가 이곳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성군의 길을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정각은 그저 옛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스승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덕궁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창너머였습니다.